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리라는 것은 빌려준 돈이나 예금을 붙는 이자를 금리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금리는 쉽게 돈의 가치를 의미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돈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금리가 높다는 것이고, 돈의 가치가 낮다라는 것은 금리가 낮다라는 것이겠죠. 따라서 돈의 가치가 낮을 경우에는 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가치가 낮을 경우, 즉 저금리일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금리가 4%인데 금리가 계속 낮아져. 그래서 금리가 1.5%다라고 한다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 돈의 가치가 낮다라는 거죠. 따라서 돈의 가치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현금화보다는 뭐 한다? 투자하는 쪽으로 관심들을 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아파트 투자를 하는, 이렇게 이제 돈의 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투자 쪽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돈의 가치가 올라갈 경우, 즉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금리가 1.5%에서 이제 4% 금리를 준대. 그러면 굳이 뭐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그냥 은행에 돈을 맡겨도 4%대의 이자를 준다. 그러면 돈들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가 그만큼 증가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돈의 가치가 증가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금화된 거를 그냥 은행에 맡겨놓고 정기 예금을 통해서 그냥 안정적인 4% 내지 5%대의 그냥 이자를 노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굳이 뭐 위험한 주식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요, 뭐 상가, 뭐 꼬마 상가가 됐든 아니면 뭐 빌딩이 됐든 다가구 주택,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시세를 한번 놓고 보세요. 또한 다가구 주택의 순수 수익률, 내가 이 돈 주고 사서 월세를 받아, 월세 받은 돈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 이자, 이런 비용을 그러면 순수하게 상가가 됐든 다가구 주택이 됐든 대부분의 상가나 다가구 주택의 순수익률은 3 내지 4%, 많이 잡아줘야 한 5%, 요런 단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상가를 샀다, 다가구 주택을 샀다라고 한다면 취득세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득세 내야죠. 또한 상가나 다가구 주택,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납부하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상가나 다가구 주택, 뭐 다가구 주택 투룸이 나갔네? 그런데 집이 엉망이야. 도배해야 돼. 장판해야 돼. 그래요. 이런 기본적인 수리 비용들이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다가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중개를 내가 통했어. 그럼 뭐 한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더 중요한 거, 상가나 원룸 투룸인데 공실이야. 그렇죠? 그러면 관리비까지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굳이 뭐 상가나 다가구 수익률이 3 내지 4 내지 5%라면 그냥 뭐 은행에 뭐 돈만 맡겨도 은행 이자가 3 내지 4 내지 5%까지 된다면, 그렇죠? 굳이 상가에 다가구 주택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예금하시면 되잖아요. 특히 뭐 주식 같은 경우 뭐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작년 7월달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3,316에서 작년 8월달 이후 금리가 상승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처럼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단기간에 급락을 했죠. 그리고 1년이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종합주가지수 3,316에서 현재 2,210이니까 그래요. 무려 뭐 1,100포인트, 거의 뭐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만큼 금리 인상의 효과가 주식시장에는 바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돈들이요, 연말 은행 정기예금 금리 5% 시대 연립들, 그래요. 이제 뭐 정기예금 금리만 하더라도 5%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뭐 흔히 뭐 파킹 통장이라고 그러죠. 뭐 잠깐 여유자금, 그렇죠? 뭐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여유자금 금리가 뭐 3.2%짜리도 나왔지 않습니까? 하루만 맡겨도 금리가 3.2%야. 그런데 이거는 정기 예금이니까 이제는 금리가 5% 시대가 도래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돈들이 역머니 무브, 은행으로 돈이 몰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긍정적이지 않다, 부정적이다라고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뭐 주식에 비하여 부동산은 실무자산이므로 그나마 뭐 주식이나 코인 등에 비해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부동산에 있어서 현재 다주택자들은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주택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 첫 번째로 본다면 예상 밖의 금리 초급등 두렵다 그래요. 금리 인상은 누구나 다 예상을 했겠죠. 예상 밖의 금리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초급등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두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집값 하락 걱정보다는 전세금 하락 걱정이 더 두렵다. 뭐 집값 하락이야 뭐 1년 2년 버티면 그렇죠. 집값이야 뭐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1년 2년 3년 이렇게 버티면 가격은 올라가는데 전세금 하락은 그래요. 이 전세금 하락은 만약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전세금은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줄 전세금이 없을 경우 이건 뭐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 하락 두려움보다는 전세금 하락 두려움이 더 무섭다,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은행 돈을 빌려 투자는 조심. 그래요. 지금 뭐 주식도 내팔고 있는 이런 시점에 부동산도 팔고자 내던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은행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이러한 시기는 짧으면 내년, 길면 2년 금리 인하 조치 뭐 언젠가는 또 풀어주겠지. 여기다가 정부가 부동산 규제까지 또 풀어주겠지. 이러한 이제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침체, 경기 침체를 생각한다면 금리 인상만 할 수는 없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금리 인하하는 조치가 내려질 경우 그때가 이제 변화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뭐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금리 인하되는 이런 시기까지 일단은 잘 버티고 보자. 그래요.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들, 서울에 아파트 매체를 있는 분들, 지방에 있는 또 아파트 매체를 가진 사람들, 종합부동산세 몇 천만 원 납부하는 사람, 그 사람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맞아요. 젊은 세대를 생각해서 집값 가격 조정은 맞다. 그 대신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의 조정은 맞다. 뭐 10% 정도, 10%, 20% 정도의 조정은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들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집값은 너무 많이 급등해서 요거 문제야라고 다들 이야기들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현실적인 답변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말들을 압축을 해서 설명해드리면 집값 하락은 당연하고 어느 정도 집값이나 전세금 하락은 이제 집 가진 사람들,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감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통은 1, 2년 뒤에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다주택자들이 주로 이른다면 자기 돈 한 푼 없이 갭 투자만 수십 채, 수백 채 한 사람들, 또한 전세 사기를 친 사람들, 아파트가 아닌 주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이나 오피스텔 등등 이처럼 위험한 부동산 상품에 전세를 끼고 전세 금액이 2억인데 매매 금액이 1억 9천이야. 뭐 이런 거를 막 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따라서 이런 집을 뭐 수십 채, 수백 채를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금 하락은 곧 망하는 거죠, 뭐.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이제 망한다는 거는 이제 경매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정말 공포에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